네, 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한 클래스 2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최근에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수 신행이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2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기 전에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저희 2부는 나이트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모시고 또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우리 시청자분께 인사 한 말씀 짧게 또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나이트 전문가입니다. 지난 수요일 방송에서 이렇게 노란 톡방을 마치고 보니까 이 그랑프리 이런 맞아요. 얘기가 네. 있더라고요. 그 나이트클럽의 나이트가 아니고 유럽 중세시대 때 왕과 왕비를 그리고 국가를 수호하던 그런 나이트라는 의미에서의 나이트고요. 네, 그래서 네. 지키는 매매 그리고 싸워서 이기는 그런 전략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이 얘기해 주신 이야기 때문에 빵 터졌는데, 네, 전문가님. 근데 우리 톡방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전문가님을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그게 아마 수익률이 또 대단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것 같은데, 네. 저도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매일매일 정말 많은 분들이 수익 인증을 또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이참에 또 수익률 자랑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네. 화면 띄워주시면 지난 제가 수요일 방송에서 이제 로봇 관련해서 그쵸. 다시금 얘기를 드렸었는데 네. 그 월요일 날 제가 방송에서 로봇 관련주가 앞으로 맞아요. 정책 테마주 다음으로 움직일 네.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로봇 관련주들이 그날 수요일 그쵸, 방송 맞아요. 당일날 시외 상한가를 이렇게 맞아요. 기록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제가 다시 한번 이 로봇 관련주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아니나 다를까 맞아요. 그 다음 날 그 에보리봇 이제 9번에 그쵸. 보면은 이 3월 11일에 제가 진입을 했었어요. 네. 그 노란 톡방 계시는 이제 회원님들한테 이제 앞으로 갈 테마는 로봇이고 그리고 네. 로봇 관련주 중에서도 네. 이제 재무도 튼튼하고 그리고 매출 증대가 이상이 된다라고 해서 에브리봇을 이렇게 추천주로 드렸었는데 네. 예, 수요일 방송 마치고 맞아요. 목요일 아침에 네. 네, 2차 VI까지 가는 그런 맞아요.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었었고 네. 네, 18%라는 그런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근데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 날 네.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던가 아니면 원익 P&E 그리고 에브리봇을 재공략했습니다. 이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 그 다음 날 다시금 공략을 하면서 10% 정도 되는 이런 수익을 챙겼고 그리고 트루인이라는 종목 자율주행 관련 테마 네. 열 센서 관련해서 네. 전일 금요일 날이죠. 지난 금요일에 제가 이렇게 좀 강력하게 한번 보고 있다라고 네. 해서 오늘 다시금 이렇게 수익을 실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나이트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매일매일 수익을 내주고 계신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가 보이실 텐데요. 이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톡방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나이트라고 검색을 하셔도 빠르게 입장이 가능한데요. 저희 중요한 것은 방송 중에만 톡방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오늘 나이트 전문가님께서는 9시까지 함께 해주실 예정이니까요. 그때까지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의 이러한 관심 깊게 눈여겨보시는 종목들에 대한 정보들 얻어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매수와 매도 타이밍 신호들 맨날 주시니까요. 들어오셔서 같이 수익률 얻어가시고 또 함께 수익 인증까지 남겨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여 방법 알려드렸고요. 저희 바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시광 한 줄평 시간입니다. 나이트 전문가님을 통해서 또 시황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오늘 전문가님의 한 줄평 한번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미국 증시 상승, 국내 증시는 답답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말인 것 같은데 국내 증시는 또 왜 이렇게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네,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먼저 미국 증시는 네. 지난주 금요일에 굉장히 큰 폭의 오. 상승을 보여주면서 네. 우리 국내 증시도 이번 주는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막 이렇게 희망찬 맞아요. 그런 메시지를 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라던가 그쵸. 국제 유가 상승이라던가 이런 대외적인 이슈들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외인들이 네. 좀 안 들어왔었죠, 오늘은. 맞아요. 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좀 답답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CNBC 헤드라인 뉴스들을 좀 가지고 왔는데 네. 이것들을 보면서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먼저 제일 왼쪽 헤드라인 뉴스에는 네. 뭐하든 뭐 이렇게 네. 우크라이나에서는 이제 자국민들이 네. 우리 이번 전쟁에서는 승리할 것이야라고 90% 이상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라고 네. 하는데 실제적으로 러시아의 일방적인 맞아요. 타격이죠. 네. 이거는 전쟁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테러죠, 테러. 그쵸. 네, 그런 상황 속에서 푸틴은 지금 협상 기대감이 있는 것인지 없는 네. 것인지 저희도 굉장히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이런 굉장히 다 복잡한 이 서방 국가들 간의 패권 전쟁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은 지금 뭐 섣부르게 당장 내일 전쟁이 끝날 것이야 혹은 네.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이런 얘기를 드리기보다는 굉장히 지금 그 증시 주식 투자를 하기에 앞서서 이런 글로벌적인 매크로적인 이런 상황들을 면밀히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해서 네. 굉장히 좀 이런 부분들에 좀 익숙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해봐야 되고 네. 여기에 따라서 이제 국제 유가가 또 다시금 널뛰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우리 국내 증시가 이렇게 좀 빌빌거리면서 힘을 못 쓰는 이유는 외국인들 수급이 좀 꼬여 있는 그런 첫 번째 이유와 이 유가 관련해서 이 두 가지 요인으로 좀 보고 있어요. 네. 이 미국에서 지금 사우디 국왕과 만나면서 이렇게 네. 원유 좀 증산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사우디에서는 뭐 위안화로 지금 대체로 맞아요. 이렇게 결제를 한다 뭐 이런 식의 이슈도 붙여주면서 네. 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체크를 해봤었을 때 그 IEA 국제 에너지 기구가 석유 수요를 줄여야 한다 뭐 이런 발언들도 있었잖아요. 네. 결국에는 유가가 상승한다라는 거는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타격을 그쵸? 주는 것이고 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미국은 크게 영향이 없어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유럽은 좀 심각하게 타격을 입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국내 외국인들 자금이 지금 유입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요인은 지금 유럽발 좀 불안한 그런 요소들로 인해서 유럽 관련한 외국인 자금들이 우리 국내 증시로 지금 유입이 안 되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시장 상황에 대한 이야기 먼저 들어봤습니다. 네, 더 이야기하실 거 없으실까요, 전문가님? 네, 환율 관련해서도 결국에는 비슷한 맥락으로 보고 있어요. 네. 환율이 지금 크게 올랐다가 1250원까지 갔다가 지금 하락했지만 네. 지금 유로화 그리고 파운드 이쪽 서방 국가들의 그 통화 가치가 하락을 네. 하게 되면 달러가 강세를 보여주겠죠. 그렇죠. 역사적으로도 달러화가 강세가 되면 원화는 약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건 당연한 얘기고 시장의 논리이거든요. 네. 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러시아 디폴트 문제 이 부분이 지난주에 뭐 해결이 됐다라고는 하지만 4월 16일에 있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4월 16일이 더욱 큰 고비라고 생각되어지고 네. 결국에는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빼놓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 네. 그리고 이제 식량 가격 관련해서도 이런 원자재 가격 관련해서도 우리가 이제 선물 시장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면서 국내 증시를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황에 대한 이야기 전문가님께서 먼저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의 매일매일 시황에 대한 전략 그리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듣고 싶으시면요.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면 되겠는데요. 이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링크를 타고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나이트라고 검색을 하셔도 빠르게 입장이 가능한데요. 저희 중요한 것은 방송이 9시 정도에 끝나니까요. 그때까지만 톡방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의 이런 시황에 대한 견해 그리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시고요. 또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매일매일 잡아주시면서 신호까지 같이 보내주시니까요. 들어오셔서 같이 수익률 챙겨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매일매일 또 시청자분들께서 참여를 하셔서 수익 인증도 해주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도 참여를 하셔서 그 수익 인증 함께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여 방법 먼저 또 알려드렸고요. 다음 코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클래스 코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어떤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올라와 있는지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첫 번째 특징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멘트 또 관련해서 한일현대시멘트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국내 시멘트 업체 재고량 급감 소식 속에 또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종가 상황 한번 확인해 주시죠. 네, 오늘 2%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전 거래 대비 650원가량 오르면서 32,700원 선에 마무리가 된 종목인데요. 네, 첫 번째 시멘트 관련주 한일시멘트 종목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전문가님? 네, 한일시멘트 관련 시멘트 업체가 우리 국내 증시에는 지금 현재 6개 종목이 네. 상장되어 있습니다. 쌍용 CNE를 비롯해서 한일현대시멘트라든가 네. 한일시멘트, 현대시멘트 뭐 이렇게 상장이 되어 있는데 이 시멘트라는 것이 그 유연탄 가격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네. 그 석회라던가 아니면은 실리카 등을 이렇게 합성을 해가지고 원재료랑 네. 그리고 유연탄이 10%가 들어가요. 10대1 비율로 네. 섞여가지고 이 레미콘 회사에서 제조를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 더블 이슈였죠. 이 원재료 네. 상승에 그렇죠. 따른 그 기대감 네. 플러스적으로 이제 정책 수혜 그 부동산 관련 250만 원을 짓겠다라는 이 윤 당선인의 네. 말에 의해서 이렇게 건자재 관련주들이 이렇게 극심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저는 일전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이제 이런 개별 이슈들이 크게 붙는 건자재 관련주들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맞아요. 다만 저는 선호를 하는 게 대형 건설사다. 맞아요. 그다음에 중소형 건설사 그리고 건자재 네. 관련이다. 근데 이 건자재 관련 중에서도 시멘트는 바로 이 원가 상승에 대한 그런 부담들을 이제 그 대형 건설사라던가 중소형 건설사한테 전가를 시킬 수 있는 그런 파워를 지금 현재로서는 가지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의 주가 상승은 전혀 이상할 게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금 이제 협상을 아직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이제 공급이 시작되고 하다 보면은 그때부터는 좀 강하게 이쪽에서 오히려 을의 입장이 아닌 갑의 네. 입장에서도 이렇게 그렇군요. 얘기를 발언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차트를 보게 되면은 한일현대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지속적으로 이렇게 우리 지수가 눌려오면서 건설 업황이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속적으로 밀려왔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벌써 그 전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죠. 2월 말부터 벌써 건설 관련주들과 함께 이렇게 네. 상승을 계속 이어오고 있었고 이 유연탄 가격 상승. 사실은 이 유연탄이라는 거는 러시아발에서 수입한다 하는 비율보다는 네. 이 호주에서 오히려 그렇군요. 수입을 더 많이 하거든요. 네. 이렇게까지 오를 그럴 부분이었나라고 의심은 되겠지만 이 국제 선물 가격이 원자재 선물 가격이 네. 크게 급등한 것이 요인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자리상으로는 상당히 좀 매력적인 자리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네. 주요 저항 라인들이 이렇게 돌파하고 지금 이렇게 도지를 그리고 있는데 네. 저는 이러한 원자재 관련해서는 그 전일 이 선물 시장에 대한 그런 가격적인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봐야 되고 시장에서 수급들이 어떻게 붙어주는지 지금 2거래일 연속 외국인들이 들어와 줬습니다. 네. 제가 외국인들이 이렇게 수급이 좀 안 들어오고 있다. 우리 국내 증시에는 그쵸. 큰 사이즈로 봤었을 때, 큰 틀로 봤었을 때는 외국인들이 안 들어오고 있지만 제가 볼 땐 그 유럽발 외국인들이 안 들어오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다른 외국인들은 이렇게 좀 들어오는 그런 네.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단타적으로도 이렇게 접근하기가 참 재밌는 그리고 이렇게 네. 맥점을 좀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계속적으로 원가를 올리는 건 쉬워요. 네. 그리고 판매 마진을 그 가격을 먼저 올리는 건 쉽습니다. 네. 쉽게 우리 기름값 그렇죠. 요즘에 거의 맞아요. 3,000원 엄청 가까이 올랐죠. 가고 있고 경유 같은 경우에도 2,000원이 넘었어요. 맞아요. 근데 올릴 때는 급격하게 올리고 내릴 때는 정말 찔끔찔끔. 짜증나게 이렇게 내려가고 있잖아요. 네. 그만큼 이 시멘트 업황에서도 좀 비싸게 가격 전가를 하고 싶어 하는데 네. 지금 좋은 기회를 잡은 거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도 좀 매력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한일 현대 시멘트 먼저 살펴봐 주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종목 또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네, 두 번째 종목 한일 사료 올라와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우려에 따른 곡물 가격 폭등에 역시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네, 종가 상황 한번 이어서 살펴주시죠. 네, 오늘 한일 사료 30% 상한가를 또 쳤습니다. 2,795원 선에서 마무리가 됐거든요. 네, 한일 사료는 또 어떻게 보셨을까요, 전문가님? 네, 사료 관련주들 벌써 한 달이 넘었죠. 맞아요. 한 달 동안 굉장히 강하게 상승했다가 큰 폭의 하락이 오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도 지금 다시금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결국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세계 곡창지대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밀 가격이 상승을 하고 그리고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이제 공급이 원활하지가 않다라는 이런 이슈가 받쳐주면서 이렇게 사료 관련주, 이 한일 사료라던가 미래생명자원 아니면 팜스토리 이런 종목들이 지금 극심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 또한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이 되면은 네. 이런 모습은 안 보여주겠죠. 그렇지만 그렇죠. 이렇게 이슈가 받쳐줄 때 그리고 시장이 주목을 해줄 때 이 단기적으로 단타적으로 이렇게 접근하기는 참 좋은 종목. 네. 하지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난이도가 높고 벌써 시장의 재료가 굉장히 오랫동안 노출이 되었었습니다. 네. 이 코로나 관련해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2년이 넘게 맞아요. 3년 가까이를 해먹었더니 이제는 30만 명, 50만 명, 뭐 70만 명 이렇게 가더라도 큰 변동성이 없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런 극심한 변동성을 보여줄 때 네. 그때 짧게 방망이 짧게 잡고 이렇게 공략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게 되면은 네. 한일 사료 같은 경우에 지금 거의 신고가 52주 신고가를 지금 찍었습니다. 네. 지금 오늘 종가 상황이 2,795원을 형성하고 있고 네. 차트를 부려서 보면은 이거 와, 진입할 수 있겠어요? 너무 무섭네요. 진입을 한다라고 네. 하면은 이제 딱 컷라인을 잡고 어느 자신만의 그 개인 투자자들만의 그 기준을 좀 잡아두고서 이렇게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런 종목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하시면은 저도 단타 매매를 그렇게 선호하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특정 이슈에 따라서 이렇게 막 빠르게 이렇게 네. 하는 것들은 정말 연이 닿는 그리고 즉각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만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보다는 단톡방에서 이 노란 카톡방에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사전에 진입하기 전에 이렇게 위험한 종목들 정말 손절컷 어디, 네. 목표가는 어디 이렇게 먼저 정해드리고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하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만 비중의 5% 정도 미만으로만 이렇게 진입해 달라라고 사전 안내를 드리고 이렇게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점 참고하셔서 네, 이런 종목들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 네, 저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시면 전문가님의 도움을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화면 제일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QR코드를 찍으셔서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종목입니다. 오늘 특징주. 네, 제주항공 올라와 있습니다. 백신 접종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소식 속에 또 상승을 보여줬던 제주항공 종목인데요. 네, 이 종목 한번 바로 확인을 해볼게요. 이 종목 어떻게 보셨을까요, 전문가님? 네, 저가항공사에 대한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네, 현재 그 부분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리오프닝 그렇죠. 관련해서 이렇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백신 접종 해외 입국자가 이렇게 네. 들어온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동남아나 중국, 일본에서 이렇게 들어와야겠죠. 근데 아직은 그런 활발한 움직임이 보여주진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이렇게 변동성을 보여줬다라는 거는
억눌렸던 이 여행 심리가 그쵸. 폭발적으로 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실적 상승에 대한 이런 근거가 있는 것이냐라고 도리어 물어본다라면 네. 그동안 너무 그 그쵸. 적자를 지속을 많이 해왔어요. 네. 이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결국에 리오프닝 관련해서 굉장히 크게 여행이 폭증하고 그쵸. 그리고 저가 항공 그 LCC 뭐 티웨이라던가 네. 제주항공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움직일 수 있겠지만 차라리 저는 저가 항공보다는 대형항공. 네. 네. 그 실제적으로 저는 대한항공을 지금 한 달 전에 진입을 해서 답답한 모습을 네. 보내고 있어요. 결국에 진입가 부근에서 싸우고 있어서 지금 시청 중이신 우리 노란톡방 계신 회원님들도 조금 얘기를 제가 자주 드렸어요. 네. 보내주면 갈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지금 기대감에 조금 가지고 홀딩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좀 너무나 답답하고 지금 항공사들이 못 움직이고 있는 이유는 또다시 두 가지로 귀결이 되거든요. 네. 첫 번째는 유가 상승에 대한 그 네. 부담감,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국제적 정세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제가 오면서 뉴스 헤드라인을 봤더니 네. 중국에서 그 737인가요? 보잉? 맞아요. 737 항공기가 추락했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네, 이런 그 부분은 이제 추후에 예, 이런 부분들이겠지만 결국에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네. 그래서 기대감은 정말 만연합니다. 리오프닝 관련해서 뭐 백화점이라던가 아니면 그렇죠. 이런 파라다이스 뭐 이런 네. 레저 관련 네, 그런 부분들도 다 좋은데 저는 제주항공, LCC 관련 볼 거면은 차라리 대형항공사를 봤으면 좋겠고 근데도 LCC 중에서 나는 볼 거야라고 네. 한다 그러면은 저는 TA랑 아니면 이런 항공들보다는 제주항공이 좀 더 좋은 모습인 것 같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은 제가 시장 조사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제주도를 가려고 네. 항공권을 막 알아봤었어요. 네. 그랬더니 이 제주항공이 굉장히 활발한 마케팅을 하고 그래요? 있더라고요. 예, 그런 모습을 봤었을 때 네. 이 투자를 하시기 전에 리오프닝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고 LCC 관련해서도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종목들 이 회사들이 마케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굉장히 꿀팁까지 알려주셨습니다. 네, 그럼 또 다음 종목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 네, 엠노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중고차 시장 내 대기업 진출 허용 소식에 또 다른 수혜 기대감으로 오늘 또 좋은 모습 나타냈는데요. 네, 마무리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25%로 마감이 됐습니다. 전거래 대비 1,100원 올랐고요. 18,700원 선에 마무리가 됐네요. 네, 엠노 중고차 관련 이슈로 또 상승을 한 종목입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도 한번 살펴봐 주실까요? 현대캐피탈 그 사이오토의 인공지능 기술을 이렇게 적용을 한 그런 업체로 되어 있는데 네.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중고차 수혜 기대감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중고차 시장의 대기업들 현대차라던가 기아 이런 대기업들이 진출을 못하게 계속 국가적으로 막고 있었는데 네. 이거를 풀어준다라는 그쵸. 이슈 속에서 지난주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이 중고차 시장 보시게 되면은 외국 차들을 요즘에 많이 타시잖아요. 그렇죠. 뭐 BMW, 벤츠 이런 중고차 인증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판매를 많이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결국에 그런 시스템을 국내에서 이제 현대차가 할 거야.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신차가 요즘에 그 반도체 대란으로 공급 부족으로 맞아요. 인해서 안 나오고 있고 그쵸. 1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맞아요. 결국에 시선을 돌릴 수 있는 건 중고차. 인데 거기에 또 이슈가 붙어줬네요. 그러면은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고 네. 이 중고차 관련해서 K카라던가 네. 아니면은 롯데렌탈 이런 종목도 있습니다. 작년에 상장을 했는데 네. 롯데렌탈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면서 네. 크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K카는 그거보다는 조금 덜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어쨌든 엠노도 이와 관련된 종목으로서 지금 변동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차트를 좀 보게 되면은 네. 보시게 되면은 수급적 먼저 보도록 할게요. 수급이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담아두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네. 지금 이런 모습들을 봤었을 때 좀 앞으로 전망이 좀 긍정적이네라고 이렇게 좀 판가름을 할 수 있겠고 네. 이런 뉴스가 나오기 전에도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한다라는 건 결국에 수급적인 부분들도 체크를 면밀하게 좀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은 외국인과 기관들은 이 개인 투자자들보다
정보에 더 빠릅니다. 네.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 그렇다고 이렇게 소스 받아서 뭐 고급 정보다, 뭐 내부 정보다 막 이렇게 받아서 하는 거는 그런 거는 또 리스크가 좀 그쵸, 크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주가에는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했었을 때 저는 엠노가 지금 되게 어려웠던 네. 이 60일 이평, 이 초록색 라인 보이시죠? 이 초록색 라인을 이렇게 오늘 뚫어서 상승 돌파를 해주면서 지금 종가가 이 위에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중고차 관련 이런 이슈가 그렇게 작은 이슈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내일 시가가 네. 이 60일 이평 위에서 이렇게 네. 출발을 한다. 뭐 이렇다면은 저는 공략을 해봐도 좋을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 긍정적으로 좀 네.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엠노 종목 외국인들의 수급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전문가님께서도 또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한번 참고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특징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특징주 자연과 환경 올라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발표 소식에 역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종가 상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29.87% 또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2,065원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네, 자연과 환경 이어서 한번 확인해 주시죠, 전문가님. 네, 이거 그 윤석열 관련주로서 작년부터 좀 극심한 변동성을 이 그렇군요. 이슈가 붙어줄 때마다 도시재생 사업을 할 거야, 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변동성을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환경 생태 보건 이런 그 환경 플랜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일전에 이 서울역에서 용산역까지 그 네. 생태 공원을 이렇게 조성을 할 때 수주를 했었던 그런 그렇군요. 기업으로도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이 가장 크게 이슈를 받았던 건 윤석열 대통령의 네. 집무실을 그쵸? 용산으로 이전을 한다. 네. 규모가 크거든요. 그래도 맞아요. 대통령의 집무실인데 네. 예, 이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시장에서 주목을 해주면서 바로 상한가로 직행하는 네. 그런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4대강 관련한 그런 종목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네. 자연과 환경 우리 국내 증시가 눌리면서 지속적인 하락을 보여줬었는데 이슈가 받아줄 때마다 이렇게 거래량 터져주면서 그렇군요. 크게 급등해주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은 됐는데 네. 될 거다, 높다 이런 기대감에 이렇게 주가가 어. 빵빵 이렇게 한 번씩 크게 네.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 지금은 완연하게 주요 저항 라인이었던 이 회색 라인 241 이평 장기 이평선마저 돌파해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렇다면은 내일 이 종목이 어떻게 될까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종목으로 인해서 좀 힘들었었던 몇 개월 동안 고통 속에 있으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굉장히 차트가 무섭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하락 추세를 근데 완연하게 지금 이탈한 모습. 어. 내일 시가가 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렇게 사고자 하는 그런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크게 들어와 줬어요. 오늘 네. 개인들은 이제 웬만큼 다 털고 나갔고 이 매물대가 많이 없어요. 네. 그렇다라는 거는 굉장히 크게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럴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 네. 네. 저는 만약에 이 종목을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은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급등 이후에 급락이 나옵니다. 네.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는 보이나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연과 환경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가 보이실 텐데요. 이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노란톡방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또는 노란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나이트라고 검색을 하셔도 입장이 가능한데요. 저희 중요한 것은 나이트 전문가님께서는 2부를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9시까지 방송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전에 입장을 하셔서 전문가님께서 이러한 종목들에 대한 설명들 매일매일 진행해 주시고 있고요. 그리고 톡방에서만 종목에 대한 매수 그리고 매도 타이밍 잡아주시고 그리고 수익률까지 챙겨주시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여러분들도 같이 수익률 좀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입장을 해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수익 인증도 해주고 계시고 저도 같이 또 매수를 하면서 굉장히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를 하셔서 좀 수익률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알려드렸고요.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시강 필살기 코너입니다. 오늘 또 나이트 전문가님의 필살기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저번 주에도 로봇 관련 또 테마 이야기 해주셨는데 굉장히 수익률도 좋았잖아요. 이번에는 또 어떤 테마 준비해 오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을까요? 물론 정책 관련해서 건설 관련주 그리고 네. 원자력 관련주 굉장히 많이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네. 넘어가도록 하고 그리고 로봇 관련주 2번 연속으로 제가 방송에서 그쵸. 언급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로봇 관련주 굉장히 좋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건설 관련주도 원전 관련주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략해야 되는 그런 종목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러면은 이거 제외하고 지금 다시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 뭐 네. 싸이월드 관련주도 있을 것이고 오늘 굉장히 그쵸? 변동성을 좋았죠. 보여줬었던 네. 4월 2일 날 이제 오픈한다라는 네, 이런 맞아요. 이슈 속 이런 종목들도 봐야겠지만 개별 이슈 이런 것들보다 삼성에서 16일에 발표했었던 주총에서 말했었던 로봇 메타버스라는 맞아요. 이 단어에 좀 집중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큰 시장이라고 보고 있고 네. 왜냐하면 페이스북에서 그쵸. 메타로 사명을 변경했다라는 맞아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겠죠. 네. 그만큼 메타버스 산업에 대해서 신사업으로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왜 메타버스 로봇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나요 혹시? 앞으로 미래 먹거리가 일단 미래 그러니까. 먹거리다. 네. 미래 먹거리는 맞습니다. 네. 미래 먹거리도 맞고 그리고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네. 지금 그 큰 게임 업체 블리자드를 인수를 83조 원에 그쵸. 인수를 했었던 그런 네. 이슈들도 있었죠. NFT 사업을 하겠다. 아, 근데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삼성전자가 네. 제일 잘하는 게 뭔가요? 제일 잘하는 거요? 전자기기? 반도체죠. 반도체네. 네, 반도체. 네. 물론 파운드리 관련해서는 TSMC가 부동의 그쵸. 1위입니다. 네. 2위가 삼성전자고. 하지만 삼성전자가 이 반도체를 키우기 위해서 왜냐하면 메타버스랑 로봇에 네. 무조건적으로 그렇죠. 들어가는 핵심 부품은 반도체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또 역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 사업을 키우려고 하고 있고 네. 240조 원이라는 큰 거금을 M&A 기대감 또한 있고 이런 사업을 키운다라면 그리고 네이버, 롯데, 카카오 이런 쪽에서도 다 메타버스 관련해서 그쵸. 진출을 한다라고 말을 맞아요.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크게 3대장주를 좀 크게 보고 있는데 네. 뭐 자이언트 스텝, 넥스트, 네. 덱스터 어. 이렇게 세 종목을 보고 있는데 네. 한동안 이 작년 11월까지 굉장히 뜨거웠었던 이 메타버스 테마들이 다들 이 종목들이 우르르 무너지는 모습들을 맞아요. 보여줬어요. 근데 이 종목들만 무너졌느냐? 다만 이 종목들이 굉장히 높게 크게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하락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렇다면은 저점 다지고 이제는 다시금 고개를 올리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 근데 지금 당장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진입하기보다는 네. 언제 갈지 몰라요. 사업에 대한 기대감만 있는 것입니다. 아직 상용화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좀 기다려야 되는 때라고 보고 있는데 왜 지금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느냐? 이제 조만간에 타점을 잡아야 될 때가 올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네. 제가 말했었을 때 네. 1, 2주 안에 변동성을 보여주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신기해요. 그래서 네. 저는 이번에도 좀 미리 선점해서 앞서서 좀 볼 테마다라고 이렇게 시청자님들께 이렇게 정보를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덱스터 관련해서는 지금 우주 관련한 그런 영화 네. 그리고 넷플릭스에 하는 시각 효과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업체가 만들면서 네. 좀 유명해진 업체인데 이 업체도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 VR, AR 등 신규 그렇군요. 미디어 사업에 진출을 하고 있고 네. 신과 함께 시리즈 등의 기획 제작해서 이제 컨텐츠 관련해서도 같이 움직이는 네.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지금 차트를 보게 되더라도 지금 가장 주요 저항 라인이자 이평선들이 모여 있는 이 부분을 지금 두들기고 있어요. 네. 52,000원 라인 이 부분을 상승 돌파해 준다라면 네. 저는 공략 타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와 함께 이런 종목들 공략하셔서 네. 일전에 제가 메타버스가 굉장히 뜨거웠었던 이 7월과 그리고 11월 이때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네. 2만 원이었던 주가가 5만 원까지 와, 250% 상승을 했었고 네. 3만 원 정도였던 주가가 8만 6천 원까지 250% 가까이 또다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
이 기대감만으로 움직였었는데 네. 이런 주가들이 이제 실적도 받쳐준다라고 하면은 얘기가 또 달라지겠죠. 그러네요. 실적이 항상 적자였어요. 네. 로봇 관련해서도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적자 지속적인 그런 기업들이 많다. 근데 턴어라운드 이때 주가는 굉장한 상승세가 나오거든요. 네. 흑자로 전환이 됐다. 그런 기대가 될 만한 종목으로 덱스터 보고 있고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에도 이 종목은 자이언트 스텝이네요. 네. 그러네요. 차트가 비슷해가지고 네.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크게 상승을 보여줬다가 주가가 10,000원 언저리였던 주가가 지금 47,000원 거의 400% 가까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쭉 밀려줬는데 지금 이 주가는 25,000원 저항 라인 문을 두들기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상향 돌파해 준다라면 그러면은 돌파 안착을 해줘야겠죠. 안착을 해준다라면 저는 공략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고 저와 함께 이렇게 큰 수익을 같이 실현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덱스터 종목과 자이언트 스텝도 눈여겨보신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셔도 여러분들 혼자서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잡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의 도움을 받으셔서 수익률을 챙겨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으셔서 링크를 타고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나이트라고 검색을 하셔도 톡방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오늘 알려주셨던 덱스터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 관련해서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잡아주시니까요. 들어오셔서 도움을 받으시고 수익률까지 챙겨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저도 들어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매일 수익 인증을 해주시는 거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같이 수익률 인증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저희 주시강 필살기 코너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코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톡하는 상담소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그 시간 안에 톡방에 또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상담도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는 종목 고민 있으시면 톡방에 입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먼저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 고민이 있으신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종목 DL 종목 올라와 있습니다. 61,100원에 들어가셨고요. 이 종목 비중 10% 두고 계신 상황인데요. 오늘 종가도 한번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0.51% 소폭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전 거래 대비 300원 올랐고요. 59,700원 선에 마무리가 된 종목인데요. 오늘 하루 흐름까지 이어서 한번 살펴볼까요? 네, DL 종목입니다. 오늘 시가에서는 62,200원에 또 터치를 했었는데 오후장 들어서면서 59,200원까지 또 하락을 했고요. 장 마무리에는 59,700원에 결국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DL 종목 한번 전략 세워주실까요, 전문가님? 네, DL 같은 경우에는 이 대림이죠. 네. 대림의 그 지주 회사입니다. 네. 지주 회사로 이제 DL ENC가 그 이 편한 세상으로 알려져 있는 그 네. 건설사죠. 인적 분할을 21년도에 했었어요. 그래서 네. 좀 많이 좀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DL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에 저희 노란톡방 계시는 회원님께서 종목 상담을 남겨주셨는데 제가 주말에 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렇게 종목 상담을 못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네. 오늘 방송 오느라고 제가 영상을 남겨드리겠다라고 네. 했는데 좀 늦어져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HTS에 0919라고 이렇게 치면은 기업 현황이 나와요. 기업 개요라던가 이런 네.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관계사 현황에 자회사로 두고 있는 회사들이 지금 그레드 호텔 앤 리조트, 대림 FMC, 뭐 대림 자동차공업 그리고 뭐 화학 관련한 네. 이런 대림 케미컬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DL ENC 아까 말했었던 네. 그 이 편한 세상하고는 좀 별개라고 좀 보셔야 되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계속적으로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수급적인 측면도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은 아니에요. 네. 네, 왜냐하면 이 화학 관련한 매출 비중이 좀 높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주회사로서의 할인도 있고 이 종목을 보려면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그 배당 수익을 좀 바라고 들어가는 진입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데 네. 2.19%면은 그렇게 많이 배당을 주는 종목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네. 그렇다고 이 종목이 나쁜 종목이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다만 추세는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도 그렇게 좋지가 않고 네. 그리고 화학 관련한 그런
업체들을 이렇게 자회사로 두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이 플랜트 관련 이쪽 관련해서 실적이 반영이 크게 안 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은 그 유가가 상승했었을 때 네. 정유사, SO일이라던가 이런 회사들은 좀 이렇게 정제 마진을 좀 많이 남길 수 있는데 네. 석화 관련 마진들은 좀 덜 남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노란톡방 오시면 제가 자세하게 딥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6만 100원이 진입가가 나쁜 가격은 아닙니다. 지금 진입가 부근에서 이렇게 좀 주가가 움직이고 있어요. 하지만 이 초록색 라인, 이 보시면은 이 초록색 라인 보이시죠? 이 초록색 밑에서 주가가 네. 놀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짝 뚫어주는 모습을 보여줬다 다시 밀리고, 그래서 좀 확대해서 보면은 여기서도 계속 부딪히면서 밀리고 있습니다. 강한 저항 라인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도 밀렸기 때문에 저는 이 초록색 돌파 안착 여부 확인하셔서 시세 줄 때 이렇게 좀 챙기고 나오시길 바라시거나, 아니면은 이 진입가 부근에서 이렇게 물량 비중이 10% 정도 되시는데 정말 장기 투자하시고 배당 수익을 바란다라고 했었을 때 이렇게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네. 이 종목은 그 지주사기 때문에 네. 큰 주가 상승에 대한 그런 기대감보다는 네. 이 배당 수익 관련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질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DL 종목 살펴봐 주셨습니다. 톡방에도 올라왔던 종목이었는데요. 네,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상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현대로템 올라와 있네요. 네, 이 종목 오늘 매수가 2만 원에 들어가셨고요. 비중 50% 두고 계신 상황입니다. 네, 오늘 종가 상황 이어서 한번 살펴봐 보겠습니다. 네, 오늘 0.25% 소폭의 상승 보여줬습니다. 19,800원에 일단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요. 네, 매수가까지는 아직 그래도 올라오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네, 현대로템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네,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철도 관련한 현대에서 이렇게 그 현대가 지주사인 네. 예, 그런 종목인데 저는 이 종목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료가 많아요. 네. 대북 관련주로도 있고 그쵸. 오늘 대북 관련 이슈가 있었는데 변동성은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방위산업 네. 관련해서 K1A1이라는 이제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이라면은 K1 전차 그쵸. 관련해서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그쪽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매출 비중이 아무래도 이 철도 관련한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이 방산 관련해서 네. 이렇게 매출 비중이 있는데 이 해외로 수출을 우리나라가 이제는 수출을 하고 있잖아요. 네. 철도 관련해서도 수입을 해오던 그 우리나라가 이제 그쵸. 수출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방산 관련해서도. 근데 저는 이 철도 관련해서는 그렇게 완전히 긍정적이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네. 이 매출이 크게 증가를 하거나 영업이익이 크게 상승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좀 보여주질 않고 있어요. 네. 다만 긍정적인 요인은 딱 하나 있습니다. 방산 관련해서 네. 지금 예멘의 그 네. 테러 집단이죠. 네. 사우디를 때리고 사우디 그 아람코를 그 석유 시설을 지금 테러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우리나라 방위산업 업체들의 이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네. LIG, 넥스원이라던가 하나 시스템, 하나 디펜스 이런 종목들도 움직였는데 유독 하나 롯데만 현대 네. 롯데만 많이 못 움직였어요. 네. 그런 부분들에 비추었을 때 이 그 해외 수주가 이렇게 터져준다면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외국인 기관들 좀 들어와 주는 그런 모습들, 수급적인 측면도 괜찮습니다. 제가 좋아한다라고 했는데 이 종목을 차트를 확 줄여서 보게 되면은 주가가 저는 2만 원대에서 2만 5천 원 요 라인에서 놀아야 되는 종목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주가가 좀 많이 이렇게 좀 밑으로 내려와 있는데 그렇군요. 네. 2만 원 부근이시면은 약 한 오늘 진입하셨을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아까와 그 DL과 네. 대림과 마찬가지로 이 61선 돌파를 해준다라면 저는 네. 이 종목 22,000원까지 노려볼 네.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네. 나아가서는 여기마저 돌파 안착해준다라면 전고점 그 52주 신고가를 세우러 27,500원, 3만 원까지도 갈 수 있겠지만, 다만 이 종목이 굉장히 느려요. 엉덩이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네. 시총이 2조예요. 네. 네, 이렇게 큰 종목이기 때문에 천천히 점진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데
시간은 소요되겠지만 지금 계속 문은 두들기고 네. 있다라고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도록 할게요. 다만 이 18,000원 라인 무너진다라면 그때는 좀 이제 선택과 네. 집중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인 무너지면은 다시금 15,000원까지도 밀릴 수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세 번째 종목 마지막 하나만 더 짚고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NC소프트가 올라와 있네요. 이 종목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매수가 46만 9천 원이고요. 비중 10% 두고 계신 상황인데요. 종가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오늘은 0.75% 빠졌습니다. 46만 3,500원 선에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요. 네, NC소프트 이어서 마지막으로 좀 짧게 짚어봐 주시죠. 네, 46만 9천 원 지금 진입가가 저는 잘 잡으신 자리라고 보여져요. 지금 진입가 부근이잖아요. 요 종목 또한 이제 노란 톡방에서 그 지난 금요일에 네. 이렇게 상담을 요청하셨던 그 종목인데, 그래서 NFT 관련해서 그 리니지 이제 서방권의 서구 관련해서 이제 진출을 할 거고 사업 기대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사우디 아람코 그쪽에서 네. 이제 국부 펀드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 8천억 이렇게 지금 들어오고 있고, 네. 그리고 신 게임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NC소프트라는 그 종목은 이제 게임 관련한 거의 대장격의 종목이죠. 넷마블, 펄어비스 뭐 이런 종목들과 함께 저는 NFT가 붙여주면서 이렇게 극심한 상승세를 보여줬었던 이런 모습들을 다시금 이제 보여줄 때가 되었다라고 보고 있고, 네. 그리고 이 종목이 지금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저도. 네. 그래서 저는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뭐 굳이 손절 라인을 잡는다라면은 전저점이죠. 네. 41,700원, 41만 7천 원이고, 그리고 저는 이 종목은 충분히 여기까지는 75만 원까지는 올라와 줄 종목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톡하는 상담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나이트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나이트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톡방에 입장이 가능하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나이트라고 검색을 하셔도 빠르게 입장이 가능합니다. 매일매일 전문가님께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잡아주시니까요. 들어오셔서 같이 수익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2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 3부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